고리 같은 걸로 여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쭉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보형물이 원래 위치보다 더 타고 올라가는. 안녕하세요. 미소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고성형과 안면 윤곽을 같이 진행하면 숨쉬기가 더 힘든가요? 또는 수술을 방해하는 나쁜 점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매번 얘기하지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은요, 코를 막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외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처음 며칠은 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숨쉬기가 힘든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죠. 근데 안면 윤곽하고 같이 하면 뭐가 힘드냐?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안면 윤곽이라고 하면 이제 광대라든지 턱을 얘기하잖아요. 둘 다 어쨌거나 이 입 주변이고 양쪽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턱 수술하게 되면 입안도 많이 붓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크게 뭐 양악 수술한다든지 하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체크하고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부종이에요. 이게 붓기가 더 넓게 퍼지니까 목까지 퍼져서 숨 쉬는 거를 막아버릴까봐 우리가 그게 제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코성형하고 윤곽을 같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나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구축이 와서 자가진피로 다시 성형을 하게 된다면 자가진피로는 구축 현상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건가요? 요거는 굳이 대답을 하자면 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구축이라고 하는 게 환자분도 얘기했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환자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고리 같은 걸로 여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쭉 올리는 형태가 보통 구축의 대표적인 그런 모양입니다. 그게 조금 짧아졌는데 나 구축 아니야 이렇게 또 많이들 질문들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느낌이 나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따라오는 게 보형물이 원래 위치보다 더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자가진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 코끝에 쓰지는 않을 거예요. 코끝을 늘리는 거는 연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가진피로 구축 현상이 오지 않는다. 코끝을 연골로 제대로 만들어 놨고 콧대에 실리콘 대신 자가진피를 썼다라고 하면 구축의 확률은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구축이 됐을 때 구축을 풀어서 제거하고 코끝을 다시 내려서 늘려준 다음에 분명하게 연골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실리콘 대신 자가진피를 썼다라고 하면 구축의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럼 예스가 되겠네요. 자, 고성형 수술 후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 치료 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환자분들 재수술 상담 오셨을 때 제가 실리콘이랑 뭐 맞지 않나 봐요. 거부 반응이 났어요. 뭐라고 알고 계시거나 이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가지고 뭐 알레르기, 뭐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딱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형수술로 염증을 제가 감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감염이 일어나면은요 무조건 이물질은 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은 빼야 되고 실리콘이 아닌 또 다른 이물질을 넣었다면 그건 빼야 됩니다. 항생제를 쓰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항생제는 거의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환자한테 남는 결과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감염이 됐다면 제거를 하고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건 얘기했지만 조금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데 명확한 감염 증상이 아니라 약간 미세 감염이 돼서 환자가 심하게 느끼지 않는 정도의 그 상태가 돼서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름이 팍 터지거나 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치료가 되는 과정을 못 거치고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서브클리니카니까 더 낮은 레벨의 감염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유지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따지면 아까처럼 염증이 생긴 다음에 빨개지고 통증 있고 고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가 급성 감염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살짝 뭐 옥신옥신하고 하다가 가라앉았다가 뭐 또 살짝 왔다가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가는 거를 저희들 만성염증이라고 해서 만성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생제로는 그때는 정말 더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물질을 다 빼고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재건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무보형물로 코끝에 비중격 귀연골 수술을 했다면 귀연골 제거 후 재배치가 가능할까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환자분들이요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또는 홈페이지를 보고 또 인터넷 서칭을 해가지고 수술명을요 너무 많이 알게 되셨는데 이게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그 의학 용어랑은 좀 동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보형물로 코끝에 비중격 귀연골 수술을 했다. 귀연골 제거하냐? 가능하죠. 재배치가 가능하냐? 이게 좀 애매한 게요. 비중격을만 가지고 이제 다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재수술할 때 앞에 이제 수술한 그 병원에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는 그 내용에 따라서 무슨 연고를 썼는지 제가 거의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열어보면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안에 이제 보면은 보통 이물질은 다 제거를 하게 되고 자가조직은 거의 잘 모읍니다. 왜냐면 항상 좀 빠듯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는 비중격을 옛날에 썼는데 이번에
이번에 다시 비중격을 쓰겠다고 계획을 했다면 옛날보다는 비중격 양이 적을 거고 약해지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능은 한데 그 정도로 적당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형 수술은 하나도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 믿을 수 있는 의사, 자기가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시는 걸 권합니다. 지금까지 미소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